자, 그러면은 저 이제 본격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보시죠. 순위 예측 합니다. 네, 이제 15일 날 개막하는 K리그 1에 대한 순위 예측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1위부터 해야지. 1위부터 밑에가 더 어려워. 네, 위에부터 합시다.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네, 저부터 하면 저는 1위는 서울로 하겠습니다. 서울? 직접 적어주시는 거야? 최첨단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감독님들 미디어데이도 그랬고 저희가 했던 그 기사도 그렇고 울산 아니면 서울이거든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어느 생각이 더 많습니까? 울산입니까? 서울입니까? 좀 전북 많네. 현대도 있고 대전도 전북 있고. 현대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대전도 있고요. 서울, 울산. 그래도 울산. 서울, 울산, 대전. 서울은 더블 실패. 전북은 아닌 것 같아. 울산이지. 우승 실패 오피셜이래. 더 할 거예요, 서울. 시즌 내내 서울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네. 우와, 서울 많어. 근데 서울이 내가 지금 탑을 뽑았으면 난 무조건 서울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괜찮은 탑. 네. 네. 근데 만 기자가 서울 했으니까 나 울산 해야지 뭐. 울산. 저는 울산 하겠습니다. 음. 하겠습니다. 대신에 뭐 비슷할 거야. 난 2위는 서울 할게요. 2위 미리. 서울. 네, 1위. 미리.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위 울산입니다. 이 빅2는 지금 뭐 누가 예측을 하든 비슷해요.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예상이니까. 지금, 예상이니까 스쿼드 상으로는 두 팀이 1, 2위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이 저는 울산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역시 우승 DNA가 어느 정도 쌓였다는 부분이랑 김판훈 감독이 잘할 수 있는 축구의 토대, 잘할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 부분. 저는 그래서 물론 클럽 월드컵이랑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것 때문에 약간 그래도 좀 불안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나 이런 부분은 좀 안정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부루 A님께서 정확하게 좀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우승은 거의 다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네. 창 기자가 계속해서 전북을 외칠 때 저는 전북 담당이기도 했고 네, 2022 시즌부터인가 계속 울산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감이 있다. 뭐 만펠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는 뭐 울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죠. 봅니다. 일단 스쿼드 베스트 11끼리는 대등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백업이 울산이 조금 더 나아요. 맞아요. 백업이 나요. 네, 그 차이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좀 드러날 것이다. 서울은 백업이 22세 자원이 좀 꽤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는 좀 밀리는 감이 있지만 일단 서울이 K리그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뭐 클럽 월드컵과 같은 대회를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경 그리고 김기동 2년 차라는 점 때문에 그래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차 때 쫙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김기동 초반에 본인의 축구가 잘 안 된다는 거 알고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반등을 했던 건데 이번 동계훈련 때 굉장히 내용이 좋았다 그럽니다. 선수들도 이제 척하면 척이죠. 이제 감독님이 뭘 원하는구나. 그래서 내용도 좋았고 최근에 연습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뭐 루카스 역시도 지금 뭐 폭탄을 폭발할 조짐이라고 하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서울이 조금 할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승을 1등을 골랐고 지난 몇 년간 서울이 우승 경쟁을 못 해봤어요. 못했죠. 네. 어쨌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사실 각 팀들 뭐 김천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넘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 못 넘었거든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울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야. 서울이 울산 전에서 이길 수 있느냐. 지금 몇 년째 못 이기고 이겼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네. 작년에 전북 징크스는 깼지만 결국은 울산 징크스는 못 깼어요. 그 경기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거기서 승점을 몇 점을 따느냐가 거기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크게 이견이 없어요. 물론 뭐 대전이나 전북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아래입니다. 이제부터는 굉장히 많이 갈릴 거로 보입니다. 이거는 포항 3위 누구 생각하십니까? 3위부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대전 포항 중에 고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포항 경기 보고 조금 실망했고 흔들리면 안 돼. 전북은 3등까지 하기엔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해요. 전북이 연습 경기 했던 팀들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내용이 아주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포항 대전 맞네. 대전 화력 좋네요. 대전 팬분들 많이 들어오셨나? 그래 대전 갑니까? 대전 당 기자는 대전 하고요. 저는 포항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제 경기 저도 라이브로 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거다.
네. 그렇긴 하지. 포항이 늘 저력이 있는 팀이고 네. 작년에도 초반에 그랬다가 이제 리그부터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창 기자부터 대전을 고른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스쿼드가 워낙 좋아요. 아이, 또 스쿼드 얘기하면 또 스쿼드가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3등은 해야 되는 스쿼드예요.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이 대전이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포지션이 다 더해졌고, 그리고 아챔을 병행할 수 있을 정도의 백업도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주민규 들어오면서 지난번에 했던 제로톱 형태와 다른 축구도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이 됐고, 여러 가지로 그래도 이번에는 대전이 상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볼 때 4, 5, 6등보다는 3등 쪽에 가까운 스쿼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포항을 고른 이유가 뭐 비슷한 이유입니다. 일단 스쿼드가 대전 비상 최근 몇 년을 통틀어서 가장 포항 스쿼드가 좋습니다.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고 일단 이선은 경기 중에도 몇 번이나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가 구축이 돼 있다는 점을 골랐고요. 그리고 지난 ACL 경기는 다 보여준 건 아니다. 일단 라인업 자체가 일단 아스프로 절대 선발일 리가 없습니다, 올 시즌에. 그렇지. 근데 일단 선발로 썼습니다. 그런 어떤 포지션에 몇몇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스프로는 또 지난 해와 똑같은 초반에 퇴장을 당하는 그런 비슷한 행동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아스프로는 거의 반 짐을 정도 쌀 정도의 아주 입지가 됐다고 보고, 이제 이동희가 다시 돌아오고 조르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네, ACL 아픔을 딛고 스쿼드의 힘도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도 다시 윤평국이 돌아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포항이 최근 통틀어서 가장 좀 좋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 뭐 저력이 항상 있는 팀이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름에 또 박성호 선수 돌아오는 또 이점도 있고, 이 작년에 사실 공격이 좀 아쉬웠다고 보기 때문에 포항이 공격에 마무리 지을 선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점이. 근데 이호재 몸 괜찮아 보이던데. 네, 이호재 좋대요. 좋대요. 네. 어제 황선홍 감독 경기 끝나고 제가 통화했거든요. 네. 직접 포항 가서 보셨는데 이호재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창 기자는 3위로 대전, 저는 망 기자는 포항을 3위로 찍었습니다. 자, 4위 한번 보겠습니다. 4위는 저부터 하면요, 전북으로 골랐습니다. 네. 전북. 사실 제가 대전을 뭐 3, 4위로 할 수 있었지만 대전을 안 한 이유가 너무 급작스럽게 순위가 오르는 케이스는 많이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럼 5위가 대전이야? 그건 이따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물론 강원과 같은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그리고 승격하자마자 이 3위까지 올라가는 광주 케이스도 있긴 해. 그런데 이 전북은 그게 좀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순위를 상승할 만한 스쿼드를 충분히 갖췄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예전 최강의 시대의 닭공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색깔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 지금 있는 자원들이 최강의 시대에 있던 선수들은 대부분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 꼼파뇨가 제대로 앞에서 뚝배기 역할을 해주고 옆에서 이 윙어들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예전에 닭공이 좀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FC 바르셀로나님 정확하시네. 뭐라고? 쟤들 포항 싫어하네 이 소리 엄청 듣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 포획 감독이 체력 훈련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체력 훈련을 선수들이 너무 근육통에 시달렸다는 그런 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북이 빅4, 탑4 안에는 들 것 같다. 제 예측입니다. 창 기자 4위 한번 예측해 주시죠. 여러분들 4위 누구 예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의견 먼저 보고 제가 제주, 또 강원, 전북, 전북이 맞음. 전북이 강원. 전북이 맞네. 대구도 있고요. 강원, 제주도 좀 있고. 수원 삼성. 네. 수원 삼성 나가. 전북이 제일 많다. 전북 가겠습니다. 저도. 전북. 저는 사실 전북, 제가 여기에다가는 아마 아침 기사에는 전북이 제가 4등 정도로 썼을 거예요. 근데 저도 확 올라오기가 어렵다는 표현 때문에 5등 정도에 두고 싶었는데 전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훈련을 많이 한 게 사실 전북이 작년에 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페트레스쿠가 겨울을 잘 못 보낸 게 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 훈련이 강도가 너무 약했다는 평가가 계속 있었고 그 훈련이 좀 아쉬웠다는 평가가 시즌 전부터 계속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두현 감독이 오고 나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전술적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선수들 체력 올리는 데 주목을 했어야 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부분들을 잘 했으니까 체력 훈련 확실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 자체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체력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될 텐데, 전북이
저는 그래도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꼼빠뉴 선수나 이런 선수들 괜찮다는 평가거든요. 자, 전북으로 하겠습니다. 전북 4위. 전북 4위. 예. 네, 전북이 톱4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둘 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전북까지는 톱4로 가지 않을까. 예. 자, 빠르게 5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창 기자부터 한번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항을 5등 할까요, 6등 할까요, 여러분? 포항 팬들이 좀 결정해 주십시오. 강원은 제가 정경호 감독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서 확 올리고 싶기는 한데 오른쪽 공백이 많이 크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이 6등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을 좀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포항 5위. 5포 왔네. 5포 6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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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해. 5포 6포. 5포 6포. 경매야. 포항 5위, 6위 제주. 포제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제주 6위까지. 네. 아까 강원 얘기한 게 강원 7등 하겠습니다. 강원 7등까지. 네. 좋아. 일단 포항은 뭐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상스까지는 가지 않을까. 제주를 제가 상스로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창민 선수의 복귀가 저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창민의 영입은 영입과도 같다. 복귀는 영입과도 같다. 네, 이창민 선수의 복귀. 전체적으로 제주는 지난 시즌보다 후방이 훨씬 더 안정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쉽게 지지는 않을 거다. 물론 부상도 없다고 합니다. 네, 물론 위쪽에 공격진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밑에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게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김천은 더 밑으로 좀 내린 이유는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리겠고요. 강원은 사실 양민혁 선수 공격 포인트 18개였고 황보기 선수까지 이 선수 자리를 한꺼번에 외우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20개가 넘는 포인트인데 저는 그래서 강원까지 7등으로 뒀습니다. 다소 의역하면 강원은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다? 저는 시민구단 안 싫어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요? 시민구단이 밑에 있나요? 지금 위에 다 기업구단이야. 그래? 네. 어떡하지? 저는 5위 대전으로 하겠습니다. 뭐 대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 4, 5위에 다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뭐 강원, 광주 같은 케이스는 정말 드문 케이스고 김천도 그렇고 저는 이게 DNA가 서서히 오른다고 보거든요. 기억해 보면 울산이 뭐 십몇 년 만에 우승할 때 보면 그 전에 3위, 2위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조금씩 선두 전북과의 격차를 좁힌 끝에 뒤집기를 했고 저는 그건 서울도 적용이 될 거라고 보지만 대전 역시도 갑자기 하스에서 뭐 2위, 3위까지는 확 오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대전은 상스에 딱 5위 정도가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6위는 저는 김천으로 하겠습니다. 전혀 뭐 군팀 시민구단 전혀 싫어하는 건 아닌데 김천은 일단 뭐 스쿼드를 보면은 일단 갖춰진 거는 맞아요. 지금 이동준 선수도 제대로 돌아왔고 일단 여름에 뭐 전역자가 발생한다 그래도 작년에도 좀 비슷한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정용 감독이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스쿼드가 더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정용 감독의 노하우가 시즌 중에는 분명히 빛을 발할 것이다. 그 초반 3월, 4월에 이동경은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다. 지금 훈련도 굉장히 개인 훈련도 잘했다고 하니까 초반엔 이동경 파워로 인해서 김천이 좀 승점을 좀 몰아딸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7위는 저도 강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축구 오래 보셔야 되겠다. 순위 확 뛸 수 있는 리그인데, 아니에요. 평균이란 게 있습니다. 강원 역시도 지금 뭐 2위에서, 3위죠? 2위에서 7위까지 5계산 떨어진 게 강원 팬 입장에서는 너무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전력이 저는 약해졌다고 보고 있고 정경호 감독이 준비된 감독인 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정식 감독은 또 처음이라는 점 분명히 시행착오가 선수들한테도 있고 감독한테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외국인도 역시 지금 아직까지는 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물음표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플러스 요인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작년에 너무 기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강등권까지 처지진 않을 것 같다 싶어서 저는 강원을 7위에 두겠습니다. 강원이 수원 삼성과 전주를 해서 0대1로 졌죠. 전북도 수원 삼성에 1대3으로 졌습니다. 진짜? 수원 삼성이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강원 7등 올린 게 사실 정경호 감독 때문에 저 낮은 순위 하려다가 7등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전력상으로는 작년도 2위 할 전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스쿼드가 약해진 상황인데 정경호 감독의 존재로 저는 6위권 도전해 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7등으로 놨거든요. 요거는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 제가 작년에 7위했구나. 대부분 작년에 다 뭐 이 플레이오프권이다. 뭐 강등 플레이오프권으로 많이 예상했는데 저는 강원 작년에 7위 했었거든요. 저력을 좀 믿었던 건데 올해도 7위로 딱 어떻게 또 아다리가 딱 맞은 것 같고요. 8위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저는 김천입니다. 김천. 네, 저는 나머지 이제 하위권 팀들 얘기할 때 하겠지만 김천이 그래도 그 팀들보다는 조금 나은 구석이 있긴 하지만 저는 상승까지는 가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스쿼드가 작년보다 훨씬 약해요. 작년에는 전반기에 진짜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무조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위권에 뒀던 이유가 좀 있었거든요. 김천이들이 그랬으니까. 설령 버틴다 하더라도 전반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승점 자체가 작년보다는 적어질 것이고 후반기에 새로 들어오는 선수는 전반기에 나간 선수보다 더 약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천은 제가 정종용 감독을 높게 평가해서 8등까지 보는 거지 사실은 그거보다 좀 낮은 감독이었다면 저는 강등권이라고 봤을 것 같아요. 9위까지 바로 뽑아주시죠. 아래 세 팀 빼고 9위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고민했던 팀들이 되게 있는데 네, 의리픽입니까? 아니면은 냉정한 기자의 판단입니까? 그래도 광주가 강등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광주, 이정영의 광주. 광주로 할게요. 광주 네. 9위로 골랐습니다. 네. 네. 광주를 그래도 이 강등권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 어제 게임 보는데 경기는 좀 예전과 일괄된 모습이 있었어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 거지. 그리고 바뀐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부분들이 좀 감안을 하면 부상자들이 들어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이정효 감독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어느 선까지는 올라왔다. 제가 밑에 생각하는 세 팀보다는 그래도 광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고민했던 거는 수원 FC랑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 뒤에 뭐 설명하겠지만 수원 FC보다는 그래도 광주의 상황이 조금 낫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네. 네, 저는 8위 제주로 하겠습니다. 제주를 낮게 좀 봤네요. 아이고 이응 6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주가 일단 6강 플레이오프를 도전할 만한 강원, 김천과 함께 경쟁을 계속 작년처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방패로 뭐 두들겨 팰 거냐,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저는 골 가뭄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에는 골 가뭄이 계속 될 것 같고, 지금 전방에 보면 유니 조나탄이 정상 컨디션이 언제 될지도 미지수고, 지금 이건희는 4월달에 군대에 가고, 박동진은 골보다는 활동량으로 좀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딘이 보세요. 나 작년에 강원 12등이라 그랬대. 몰랐네. 이렇게 내가 축구 보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진수, 김주공 그리고 또 추가되는 만약에 외국인이 있다 그래도 공격력이 폭발할 것 같은 조짐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공격적으로 좀 훈련을 했다고 들었어도 그럼으로 인해서 수비의 힘으로 일단 안정적인 잔류는 할 것 같다 싶어서 8위를 했고요. 저도 9위는 광주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제 ACL 경기 보기 전에 이미 다 골라놨기 때문에 ACL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광주는 스쿼드가 일단 약합니다. 네, 냉정하게 말해서 일단 뭐 재정 상황도 그렇고 일단 광주 정호연의 대체자로 정호연급이 오지도 않았고 이익윤 대체자, 뭐 허율 대체자 지금 다 영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꾸역꾸역 젊은 자원 혹은 가능성 있는 자원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ACL 때 많이 드러났죠. 어느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한계가 좀 보였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K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축구와 저는 단체 스포츠라고만 보지 않는 게 이제 1대1이 어떤 일기토에서 이겨야지 뭔가 좀 더 팀이 힘을 받는데 그걸 이겨낼 만한 포지션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주가 강등권에서 경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9위로 골랐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거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세 팀 공통적이네. 끄자 저거 전원. 갑자기 방송 멈췄다고 정전됐다고.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이렉트 강등 어디가 제일 유력해 보입니까? 야, 냉정하다. 야말님은 대구 꼽아주셨고요. 대구도 있고, 네, 안양도 있고요. 안양, 대구, 안양.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수원, 공교롭게도 세 팀이 똑같아요. 남은 네, 팀이. 네. 대구, 안양, 대구.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12위. 죄송합니다. 네, 안양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승격팀 뭐 얕보는 거냐, 승격팀이라서 가장 만만해서 고른 거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의 감과 그리고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좀 12위로 골랐는데 의도는 알겠어요. K리그 2에서 성과를 냈던 선수 그대로 올라와서 뭔가 조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조직력 그 안양의 색깔을 유지하겠다. 그거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어떤 힘싸움에서는 조금씩 밀리는 게 아닐까? 네, 줄다리기를 하는데 뭔가 우리 으쌰으쌰한 잘 돼. 영차영차한 잘 되는데 조금씩 이 라인이 올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팀들 쪽으로 조금씩 올 것 같아서 서서히 뭐 큰 적차는 안 나겠지만 안양이 굉장히 좀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사실 그렇게 스쿼드 변화를 주지 않았던 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스쿼드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주나 대전이나 일부에서도 통할 만한 전력이었다고 하는 팀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안양은 그 정도 급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선에 있는 선수 관계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안양이 과거에 부상 경력이 많았던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안 쓰러지고 버틴 선수가 되게 많았다. 그 선수들이 올해 좀 불안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셔서 저는 대구 안양 솔직히 고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도 제가 왜 12등, 11등이라고 생각하냐면 강등권에 있었던 팀들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면은 확 올라오고 싶지 않아요. 수원 삼성도 한번 강등권 내려갔다가 어영어영 하다가 결국엔 강등까지 됐었고 그런 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거기까지 갔다면 진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대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구로 할지 안양을 할지 지금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강등권에서 있었던 팀들은 거기서 정말 바뀌기가 되게 어려워서 빨리 해. 서두가 길어. 네, 그럼에도 안양 하겠습니다. 안양 12등 하고요. 11등 대구 하겠습니다. 대구. 저도 11등 대구입니다. 네. 비슷한 이유. 창기자 얘기한 대로. 네. 그래서 지난 시즌과 비슷할 것 같아요. 수협은 제가 10등 수협까지 적어 주시죠. 수협을 10등 그래도 강등권에서는 좀 낮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용병이 그래 잘 뽑힌 선수들이 괜찮다는 평가들이 좀 있고요. 근데 수협이 강등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수비 자원이 되게 좋지 않고 미드필드 뎁스가 되게 약합니다. 저희 스쿼드 분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썰 하나 드릴게요. 수원 FC 지금 용병 미드필드 하나 찾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브라질 선수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미드필더는 한 명 더 뽑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김은중 감독이랑도 제가 스쿼드 분석해봤더니 미드필드 뎁스가 너무 별론데요 그랬더니 잘 보셨어요. 저희 그래서 뽑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네. 다소 의역하면 창기자 얘기 듣고 갑자기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안대로선도 여름에 나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초반에 지난 시즌처럼 잘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수원 FC는 사실 강등권을 뚫고 나가기에는 전력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요 부분이 저희가랑 겹치는 게 상당히 많네요 둘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부분의 아마 다른 매체, 다른 기자, 다른 유튜버들의 예측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다 본 건 아니고 얼핏 봤을 때 제가 예측한 것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좀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조금 될 거라고 예측이 좀 됩니다. 일단 팀 이름이 불리기를 오래 기다렸던 분들은 그만큼 좀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예측은 뭐 틀릴 거기 때문에 100% 틀립니다. 100% 틀립니다. 네, 너무 그렇게 저희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들 생각 중에 요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싶은 거 좀 있나요? 안양 잔류 축하한다는 반응이 축하드립니다. 네. 이순희 예상 빨리 관계자나 서울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뭐 반응이 있고요. 충분히 의견 가능합니다. 나쁘지 않다는 반응도 좀 있고요. 포항 너무 높다. 저거 재밌다. 어떤 거? 믹스빈님의 의견인데 다크호스 한 팀만 꼽아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한 순위가 있잖아요.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작년에 김천, 강원처럼 떡상할 수 있는 팀 한 팀만 골라보시죠 우리가. 이미 했지만 리그에서 판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팀. 생각보다 쭉 상수로 올라갈 수 있다. 고민했던 팀은 저는 어렵다. 저는 여기서 이 예측보다 올라갈 수 있는 팀 하면은 저는 수원 FC 하겠습니다. 수원에 대략 어느 정도까지? 김은중 감독의 하고 안데르손이 마음 잡고 이렇게 맞섰을 때 저는 여기서는 그래도 순위 올라갈 수 있는 팀은 수원 FC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 상스 정도까지? 아니, 상스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강등권 탈출할 수 있는 중위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네. 저는 대구로 하겠습니다. 이영준님과 의견이 똑같은데요. 저는 상수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세징이 안 다쳐야 되고 포백이 자리 잡아야 되고 라마스가 또
또 양질의 어시스트 해야 되고 뭐 에드가가 뚝배기로 한 5개 넣어 이런 뭐 조건이 많이 수렴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대구의 저력을 본다면은 잘하면은 6위권 안에도 들 수도 있겠다. 네. 요렇게 예측은 했지만 혹시라도 다코스 뽑아달라고 해서 한번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위에는 저는 뭐 좀 전북이 아직 안 까졌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게임 봐야 되겠죠. 전북 한번 물음표야. 봐야 되고 저는 제주 강원은 딱 저 정도라고 보고 예. 안양도 뭐 못다가 터지면 올라갈 수도 있는 팀이고요. 그러니까 못다 굉장히 좋대요. 네. 지금 훈련 때 장난 아니래. 네. 그런 점도 또 이 변수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끊어야 되겠다. 아 전북 경기 내일이구나.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서울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일단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스쿼드는 나쁘지 않으니까. 예. 스쿼드만 놓고 보면은 저 상위 4팀이 맞아요 사실. 울산, 서울, 대전, 전북. 그거는 모든 팀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포항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도 많고 제주공격 상승 그러니까 저도 사실 6등, 7등, 8등, 김천까지 여기는 6등 다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 팀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 강원이 올라갈 수도 있고 김천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 딱 요 정도 수준. 밑에는 사실 근데 스쿼드만 보면은 저 4팀은 상당히 약한 게 팩트다. 광주, 수협, 대구, 안양. 스쿼드는 저 팀이 제일 떨어지는 게 팩트인 것 같아요. 포항이 좀 높다라는 반응이 상당히 많네요. 저희 예측을 보신 분들 댓글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만 죽을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근데 재밌는 될것 게 여러분들 팀인데 다 높다고 하네요. 이게 그게 있다니까. 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역시 울산 팬들이 확실히 지금 조용해. 맞아. 울산은 우승권이지라고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울산은 불안한 게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만약에 울산 팬이라면 혹시라도 2위 하면 어쩌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울산은 무조건 우승권에서 경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순위 예측 저희가 말이 길어진다는 거는 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시즌 후에 저희가 맴매를 맡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 많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박제를 하겠습니다.